키워드로 말해라, 키워드로 말해라. 스크립트 쓰지 말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오늘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저와 함께 합격의 신화를 만들어낸 한 의뢰인님의 썰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의뢰인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합격했을 때 저랑 같이 울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말하는 거를 진짜 어려워하셨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 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수준이었었고, 워낙 성격이 수줍고 그리고 남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면접에서 여러 면접관이 앉아서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서 모든 스크립트에 다 손으로 써서 그걸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면 외운 대로 잘 나와야 되는데 외우면 외운 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문을 받았을 때 준비했던 느낌만 남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해서 이제 뇌 정지가 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의 면접을 했는데 그냥 제일 쉬운 질문 있잖아요. "성격의 장점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으면 한참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다가 제 성격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준비했던 스크립트 한두 줄만 얘기하고 더 이상의 응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조금만 꼬아서 질문해도 같은 대답을 하면 될 것을 응용이 전혀 안 되고 다 써서 외워놨다 보니까 사람이 로봇처럼 딱딱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고민을 겪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거는 우리 직접 만나서 이렇게 1대1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또 성격에 맞게 제가 컨설팅을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어서 그걸 여러분들하고 그 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연구를 또 해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집요하게 또 연구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양상을 보이는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순발력 있게 어떤 답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이라도 시작을 해서 말을 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스타트 자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정답을 적어 놓으면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강박에 시달려요. 그걸 조금 응용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서술어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 순서도 바뀔 수 있는 건데, 내가 짜놓은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하려고만 노력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샤이하다 보니까 이걸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정답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냐면 정답을 없애버립니다. 아예 스크립트를 하나도 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저 스크립트 없이 말할 수 없는데요. 막 처음에는 뭐 멘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정답이 있어서 내가 정답대로 하려고 해서 더 망친다. 그러면 정답을 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정답은 진짜 정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을 가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남이 가두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가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크립트 안으로 가두는 거예요. 그게 늘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베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덩그러니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냥 덩그러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들로 모의 면접을 먼저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최근에 좀 취미 활동 하시는 거 있어요? 영화 재밌게 본 거 있으세요? 이런 가벼운 질문들을 몇 개 던져봐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답하거든요. 저 요즘 요가해요. 저는 요즘 웨이크 서핑 타요. 저는 음식 중에서 요즘 꽂혀 있는 건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격의 장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제 성격의 장점은 책임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면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성격이 어떤 편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정해놨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유튜브 Q&A처럼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면 한참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돼요. 조바심이거든요. 한번 그냥 나를
물가에 내 던져보세요. 그럼 나는 수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내가 수영을 못할 것 같으니까 물에 못 들어가고 막 여기다가 막 이거 차고 막 튜브 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던져보는 거. 그리고 정해진 대로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임감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면접관한테. 그러면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했으면은 이대로만 말해요. 더 이상 응용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베껴냈냐면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던질 건데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못하지만 생각을 떠듬떠듬 하면서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끝까지 집념을 갖고 해결해내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고 열의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제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제 강점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책임감입니다. 수많은 제 강점 중에서 제가 인정하는 제 진짜 뛰어난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뭐 너무 많은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로 말해라, 키워드로 말해라. 스크립트 쓰지 말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해질 내용이 이제 처음은 한 문장이지만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한 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스크립트 짜지 않고 A4 용지 한 장으로 본인의 소재를 딱 정리하고 나면 이 소재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면접에서 나올 모든 질문을 스크립트 써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조바심을 갖고 있다. 선생님, 저는 진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렵지 않은 질문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들을 선별을 해보고 그것을 응용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 분명히 고쳐집니다. 이거는 제가 100번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영상 찍어보시고 영상 찍어보면서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보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말해야 되는 환경에 나를 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립트 짠다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는 무조건 이 시간 안에 내가 말로 한다 라고 해서 한 문장만이라도 그러다 두 문장 그러다 세 문장 이렇게 늘려가면서 스피치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하는 거는 운동과 똑같아서 여러분들이 복근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백날 공부한다고 해서 복근 안 생기잖아요. 복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이라도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어떻게 속근육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1000번 쓴다고 해서 입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 계속 뱉어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개선이 될 거예요. 저는 진짜 수많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하게끔 상황만 만들어줘도 사람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취업도 해주고 이것 말고도 그분에게 맞는 적합한 어떤 코칭을 통해서 함께 했더니 선생님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진짜 아 그래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지. 내가 이만큼 이 일을 좋아하지. 너무 보람있다. 이런 진짜 직업에 대한 감동이 밀려올 만큼 저도 같이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이분 사례에서는. 역사는 항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핸디캡을 가진 캐릭터가 이렇게 멋지게 해낼 때 그 희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가지고 나를 내가 한계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못할 것 같아 라고 한계 지정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자유롭게 한번 던져보세요.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와닿는 문구인데요. 진짜 거침없이 드러내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세상이 여러분 편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